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향한 사람들. 갑작스러운 전쟁에 송두리째 파게 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나라는 없다. 전쟁의 기억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으로 국방 포커스! 국방 개그맨 황영진 씨 오늘도 자리 지켜주시고요. 충성. 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아 박사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소중한 역사를 새롭게 되새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자 전쟁기념관 관장인 이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이용덕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문화재단 시민문화국장 안상용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들 모셨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네. 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뜨거웠던 역사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쟁기념관입니다. 네. 관장님, 전쟁기념관이 언제 어떻게 설립됐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끊고 가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또 국방 개그맨으로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 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자, 날카로운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 전쟁 기념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외국에는 말이죠, 보니까 군사박물관, 뭐 전사 기념관으로 불리는데 왜 우리나라만 전쟁 기념관입니까? 네, 전쟁기념사업회 법 제1조에는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그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그 전쟁기념사업회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전쟁기념관입니다. 네.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역사와 참상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즉, 전쟁과 군사에 관한 박물관의 기능과 함께 네. 호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즉, 박물관 기능에 추가해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참전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장소다. 그런 의미로 다시 말해 전쟁의 역사와 호국 영령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쟁기념관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네. 보충을 하자면 보충 갑니다. 네. 사실 전쟁기념관 War Memorial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국만 그런 명칭을 뭐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명칭이다라는 점을 저희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스페셜 게스트답게 멋집니다. 그 자격이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아까 교수님 질문 있잖아요. 전쟁기념관은 언제 설립이 된 건가?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용산 아니겠습니까? 그 서울의 중심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전쟁 기념관은 전쟁이란 단일의 주제로 우리 민족의 5,000년 항쟁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전쟁사 종합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기념관은 1988년 전쟁기념사업회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된 건데요. 1990년도에 착공을 해서
1994년 6월 10일 날 완공이 돼서 금년도에는 26년이 됐습니다. 예. 네. 아, 26년 됐습니다. 네네. 근데 비슷한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사박물관 어떤 게 있는지 맞아. 시청자분들께 김진아 박사님 궁금해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박물관은 많은 국가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전사박물관 같은 전사박물관. 경우, 네, 전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사업으로 이제 주도를 해서 군 역사를 이제 보존하고 기록해서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이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이 개국주의 시대부터의 역사를 다 모아서 19세기 중반부터 전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사 박물관의 숫자는 사실 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었던 유럽 국가들, 미국, 러시아, 뭐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목적의 박물관을 많이 이제 건립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국가들은 육해공 해병대를 특화한 그런 박물관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방위군 그리고 뭐 해양 경비대 박물관 특별히 또 이제 설립을 해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식인 거고요. 그 외에도 뭐 과거로부터 봤을 때 사실 박물관들이 사실은 과거에 전쟁에 좀 아픈 면 그리고 좀 숨기고 싶은 면 그런 예. 면들을 조금 삭제하고 정제해서 역사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현대적인 박물관들은 병사 개인의 삶과 죽음에 조금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예. 이제 좀 테마 중심의 그런 전시를 많이 보여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이게 박물관에 또 그렇지. 전사박물관에 이게 모여주는 모습도 바뀌어가고 네,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네. 박사님이 정말 지식이 대단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포하셔야겠어요, 지포. 예.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뭐, 국민의 아바타로서, 국방 개그맨으로서 조사를 많이 하고 옵니다. 이 프로를 위해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전쟁 기념관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야, 여기 지금 난립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막 여기서 춤을 추고 헤드스핀 하고 난리예요. 저 때는 말이죠. 저 초등학교 때는 전쟁 기념관 가면 정말 엄숙하게 선생님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관장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춤추고 난리예요, 관장님.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관장님이 지시했다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춤추고 난리예요? 네.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죠. 네. 이런 그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에게 네.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는 이 전쟁 기념관을 세계적인 비보이 챔피언 홍탱과 디퍼를 통해서 아주 흥겹게 전쟁 기념관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 의도적으로 이런 그 발랄한 홍보를 위해서. 관장님 그러면 요거 영상 같은 거 볼 수 있나요, 조금? 네,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정말 영상이 네. 신선합니다. 너무, 네, 새로워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장님도 헬멧 쓰고 한번 좀 헤드스핀 같은 거 하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이고, 정말 기대하던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방금 관장님 말씀처럼 네.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억들을 보면 크게 보면 6.25를 직접 경험한 세대 혹은 그 이후 직후의 세대가 네. 기억하는 전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태어나고 새롭게 성장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기억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뭔가 맞습니다. 다른 어떤 궤도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기념관은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조망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전 세대가 전쟁을 상처나 어떤 그 고통에 대한 것으로 기억한다면 이 새로운 세대는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모든 기관들이 이제 국민과 또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문화는 항상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 왔고요. 그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미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특히 전쟁기념관이 먼저 이렇게 그 젊은 세대와 소통을 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만들어진 홍보 영상을 보면요, 그 문화와 그 음악과 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전쟁기념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소개를 잘 믹스해낸 예. 아주 흥미로운 홍보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신선한 영상을 보니까 전쟁기념관의 역사가 이제 26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6년 전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시선이 담긴 것 같은데 전쟁기념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쟁기념관이 26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4년 후면 30주년이 됩니다. 예. 30주년. 그렇다면은 30년의 전쟁기념관의 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앞으로 네. 30년 이후의 전쟁기념관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고민을 지금 해야 되고 이러한 그 미래 비전을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그것을 착실하게 실현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이런 그 취지에서 우리 전쟁기념관 미래 30년에 대한 네. 마스터 플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각계 전문가와 우리 정책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내부의 전 조직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예. 새로운 비전 체계를 정립을 했습니다. 즉 우리 전쟁기념관의 미래 비전은 전쟁의 기억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 이렇게 예. 설정했습니다. 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목표로 첫 번째, 호국, 안보, 그리고 평화의 전당으로서의 우리 전쟁기념관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 네. 둘째, 세계적 수준의 전쟁 군사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자. 예.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이상을 확고히 만들어가자. 제주도보다 여기를 더 많이 올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 창의성과 전문성이 마음껏 발현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 박물관 또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평화 시대 전쟁을 기억하는 새로운 시선. 두 분 자문위원님도 네. 이러한 전쟁기념관의 새로운 도약에 도움을 주셨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 그 기억도 이제는 그 향후 10년 후에는 여전히 그것이 남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볼 맞아,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또 수호심이나 자긍심 같은 것까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렇죠. 중요한 네. 요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세대와의 소통과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생각해 보면 뭐 흔히들 요즘 와서 유행어로 하는데 이제 지구상엔 2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개 하나의 뭘까요? 종족은 네. 텍스트 종족과 텍스트. 미디어 종족이기 아, 때문에 미디어 텍스트. 아. 근데 이 종족은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연구 많이 하셨네요. 국장님. 대화 좀 합시다. 대화. 그렇죠. 예, 네.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소통을 네. 위해서는 미디어 중심적인 그런 어떤 전달 방식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기념관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공감을 만들어내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래 세대와 공감이 되는 공간이 될 것인가 하는 계속적인 그런 과제에 대한 그 해결점을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도. 네. 교수님 기대됩니다. 네. 그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이제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언젠가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전쟁을 먼 과거의 역사로 기억하는 그런 시대가 될 테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국방을 키워야 되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가 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이 전쟁에 대한 고통이나 아픔이나 기억을 근거리에서 이렇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전쟁기념관의 임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기념관이 앞으로 30년을 향한 비전 정말 설명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아, 고민이 네. 담긴 것이죠. 네, 이 두 분의 의견만 지금 잘 수용하면은 100년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근데 우리 그 스페셜 게스트 우리 김진아 박사님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회 평화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 사업회의 슬로건, 사업 추진 방향도 전쟁기념관의 비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네. 6.25 전쟁 70주년 기념 추진사업위원회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억, 그리고 함께, 그리고 평화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은혜들을 잊지 않고 이제 보답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함께라는 건 이제 포용하고 화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평화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생존해 계시는 6.25 전쟁 참전 용사분들이 이제는 상당히 나이가 많으세요. 80대, 90대 이렇게 고령이신데 이분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1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는 아마 70주년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모두 미래지향적인 평화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에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박사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잘 모르겠습니다. 관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영진 씨도 네네. 전쟁기념관 자문위원으로 모실 걸 뵀습니다. 갑니까? 야. 혹시 추가로 모시죠? 뭐. 네. 전쟁 기념 많이 갔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네.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기억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이라는 이런 비전을 담아서 이번에 6.25 70주년 특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다는 그 특별전을 준비했는데요. 네. 6.25에 직접 참전했던 38분의 이야기를 통해 70년 전의 6.25 전쟁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의 평화의 내일로 나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기억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전쟁이 승패 기록이 아니라 직접 전쟁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체험했던 그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네. 관람자들이 당시의 전쟁을 실감하도록 그렇게 전시를 준비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보다는 알려져 있지 않는 네. 숨겨져 있는 이런 새로운 인물들, 네. 새로운 스토리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알리자. 또한 단순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노무자로서 이 전쟁에 참전하고 맞아. 또 어머니로서 전쟁을 온몸으로 맞서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네. 담음으로써 우리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6.25 전쟁을 예. 맞이하고 극복하고 참아야 했던 그다음에 또 희생을 당했던 네. 그런 사실들을 우리 관람자들과 함께 일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다시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됐지만은 6.25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 항상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특별전에서는 이 6.25의 기억을 넘어서 새로운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네.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삼자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진 씨 얼굴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잘 많이 이해가 안 되시는 아닙니다. 표정인데 네. 아닙니다. 살짝 맛등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어우, 너무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네. 한번 보시죠. 네. 전쟁이 일어난 그날 전장의 한복판에서 전쟁이 멈춘 오늘날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전쟁 이후에도 조명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관람객들과의 거리는 멀리, 전심을 과는 가깝게. 전쟁기념관에서는 특별전이 한창입니다. 38개 큐브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 대신 군용물자를 지게에 싣고 산을 오르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도 장비도 없이 밤낮으로 말이죠. 돌아오지 못한 이도 많았습니다. 치열한 나날이었습니다. 벽면에 보이시는 대형 사면 실감 영상을 통해서 그들도 원치 않았지만 전쟁에 휩싸였던 것처럼 일반 관람객들도 원치 않는 전쟁 속으로 휩싸이는 경험을 통해서 전쟁을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했고요. 38개의 큐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1대1로 들으면서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전쟁을 느끼게 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최초로 알린 사람도 있습니다.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서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로 여느 날과 같이 소식을 전했지만 긴급한 소식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총탄 속에서 기차 조종관을 놓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전이 북한군에 함락된 7월, 미군을 구출하고 보급품을 수송하는 작전을 위해 기관차에 올랐던 김재현 기관사. 적탄 속을 뚫고 달리는 열차 속에서 그의 회중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려낸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18세였던 그는 전쟁의 역사를 스케치로 그려냈습니다. 다락방에 숨고 농사꾼으로 위장하면서도 그가 펜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전쟁의 민낯과 그 속에서도 담담히 삶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그다음에 방송 작가, 종군 기자들,
철도원, 경찰 이런 분들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 전쟁을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담고자 했습니다. 모든 걸 바꾼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은 견뎌냈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70년 전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70년 후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영진 씨 왜 이러세요? 갑자기 시무룩해지시고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전쟁 기념관이 휴관 중 아닙니까? 네. 아, 지난번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 소개할 때만 해도 그때도 휴관 중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특별한 전시를 영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은 직접 보셨죠? 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못 보는 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우리 영진 씨가 네. 사전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전조사? 왜요? 했는데? 전쟁 기념관이 네. 바로 지난주, 즉 7월 22일 수요일부터 네? 재개관하였답니다. 아, 개관됐어. 와, 됐어 반가운 이제. 소식이에요. 됐어 반가운 이제. 소식입니다. 아, 됐어. 저도 거리두기. 특별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었거든요. 네네. 네. 그 아다시피 그동안 휴관 중에는 네. 온라인으로 맞아요. 특별 기획전을 저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도 스페셜 게스트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이 우리 전쟁 기념과 관련되는 유관 기관들 관계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네. 아주 소수 인원들에게 좀 현장을 공개해서 관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 모든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네. 우리 그 특별 기획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볼 수 있는 뭐 조금 더 이렇게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여기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네. 네. 거리두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 박사님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기념관, 군사박물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곳에선 전쟁을 기억하는 시선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정말 너무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CNN이 선정했었던 12대 군사박물관 중에서 프랑스의 앵발리드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명언의 주인공인데요. 혹시 영진 씨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분을 이제 뭐 술에 비교하는데 그분이 아니고 바로 전쟁의 신 나폴레옹 형님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까? 형님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 앵발리드 박물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폴레옹과 관련한 전시인데요. 네. 아무래도 프랑스인들로서는 당시에 유럽을 장악을 했었던 그 시대, 나폴레옹 시대의 추억을 회상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은 거기도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이 있는데요. 러시아인들은 2차 세계대전을 대애국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을 또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이 되는데 사실 모든 박물관들이 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상위 용사가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에 참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세계대전 때의 희생자였던 홀로코스트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여러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희생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시해주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이제 이런 박물관들이 이제 방문자로 하여금 스스로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만약 다른 군사 박물관은 어떤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할 땐 뭐다? 바로 지포다. 바로 국방의 모든 지식이 있는 곳.
정동미 소령이 함께 떠날 예정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오늘은 지난밤 자정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청자 제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거든요? 저기 뭐죠? 우리는 시청자 전화가 끊기고 10초 뒤 이상한 사진 3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의 정체는 여기. 먼저 첫 번째 사진의 정체는요. 보는 위치에 따라 폭탄을 투하하는 사람, 맞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이 돼 볼 수 있는 이 독특한 조형물은 바로 독일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공중폭탄입니다. 독일, 부끄러운 흑역사가 있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은 폴란드 유대인 출신 건축가인 이분이 디자인했는데요. 그래서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은 전쟁의 참상과 반성을 콘셉트로 했다네요. 쭉이 뾰족한 쐐기 모양 구조물 보이시죠? 변기창 건물 사이 30m 길이의 철과 유리로 된 구조물의 끝이 가리키는 곳은 1945년 연합군의 폭격으로 무려 25,000여 명의 시민이 사망했던 피해 지역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과오를 잊지 않고 군사 대국이었던 과거 독일에 대한 재인식, 국방력의 중요성과 국민적인 단결 의지를 북돋는 것이 드레스덴 군사박물관의 걸린 목적. 다음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We wanted to be free, owe this freedom to nobody. 우리는 원했어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자유를 nobody,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영어가 안 되면 이 의미심장한 문구는 2차 세계대전 당사국을 제외하고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가장 컸던 나라, 바로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박물관 입구에 있는 비석이 사진의 주인공.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조금 특별한 박물관인데요. 우선 위치가 시내 한가운데입니다. 왜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스스로의 힘으로 독일 나치군을 몰아내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던 시민들, 시민군을 기리는 공간이거든요. 이 동상 보면 어떠세요? 귀엽죠? 하지만 귀여운 이 소녀는 바로 어른 철모를 쓰고 자기 키만한 소총을 들고 누나와 함께 간호병으로 참전했던 소년병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시민들이 힘을 모았지만 결과는 대실패. 나치군은 봉기군이건 일반 시민이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살, 거의 2달 만에 바르샤바의 85%를 파괴했습니다. 잿더미의 폐허로 변해가는 도시를 보며 결국 무릎을 꿇어야 했던 봉기군. 하지만 그들은 시민들 속으로 숨지 않고 끝까지 의연하게 행진하며 스스로 포로 수용소로 향했다네요. 저항과 자부심, 바르샤바 봉기 박물관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의 정체는요. 형제의 나라 터키 이스탄불 군사박물관에 전시된 대형 쇠사슬. 무슨 용도였을까요? 14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때 비잔틴 제국이 골든 혼 바다에 둘러놓았던 쇠사슬이랍니다. 오스만 투르크군이 바다에 배를 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오스만 군대는 바다를 버리고 산을 택합니다. 산을 깎아 길을 내고 나무를 깔고 황소를 동원해 전함을 옮겼습니다.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간 거죠. 산에서 내려오는 70여 척의 함대를 보고 콘스탄티노플군은 겁에 질렸고
결국 오스만군의 승리. 노획물을 이렇게 전시해둔 거죠. 한때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발칸 반도까지 모두 점령하며 세계를 호령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부터 천년에 이르는 터키군의 역사가 보존된 곳. 터키의 이스탄불 군사박물관에는 작은 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세 장의 사진에 대한 궁금증 싹 풀리셨나요? 오늘도 내일도 함께 고민하고 고찰하는 그것이 알고 싶은 지포는 계속됩니다. 찍찍! 우리 정동미 소령님 정말 명쾌하게 네. 지식을 모두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관장님, 요거 어떨까요? 정동미 소령을 영입을 해서 MOU를 맺어갖고 비대면 콘텐츠 만드는 콘텐츠. 요거 어떻습니까? 굿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네, 우리 전쟁기념관의 슬로건이 4W. 4W. 즉, 네. 언제나, whenever, 네. 어디서나, wherever, 누구나, whoever. 전쟁기념관, War Memorial of Korea. 즉, 이 4W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전쟁기념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 체험, 습득함으로써 전쟁기념관이 매우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장소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스마트한 전쟁기념관이 되겠다. 네. 이런 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코로나19 사태로 이 휴관하는 기간이 매우 길었죠. 네. 그래서 이 온라인과 같은 언컨택트 프로그램을 계속 적극적으로 창의적성을 발휘해서 개발하고 예. 그것을 프로그램해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전쟁기념관이 역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게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에 발맞춰 또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과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 세계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공감하면 좋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대면이 요즘 나와서 요즘 새로 출발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래요? 한 예로 전화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전에는 네. 어떤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접 걸어가고 만나야 되는데 네. 이제 비대면으로 전화만 걸면 그쪽에서 맞아요. 받을 수 있게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비대면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시성인데 내가 걸었을 때 그 전화선 끝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소통을 하던 시대여서 최근에 와서 큰 변화는 내가 내용을 전달해 놓을 내용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그것을 받아보는 사람이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어떤 전달 매체로서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시간적인 제한이나 장소적인 제한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방법이 지금 이제 일상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어떤 그 장소를 정해놓고 그 허공에 떠 있는 거죠. 거기에 많은 그 호스트 웹사이트가 들어와서 거기에 올려놓은 그 컨텐츠들을 아무 때나 내려서 보는 네. 그런 방법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트리밍 방법인데 이렇게 내용을 올려놓고 계속 방송국처럼 틀어놓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접속을 해서 받아볼 수가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전쟁기념관이 지금까지는 이 전쟁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서 활용이 됐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회적인 어떤 그 제시 방법에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것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아갈 수 있다. 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서 보여주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전파되는 방법이 방송국처럼 어떤 시스템을 갖춘 데에서 다 기획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의 방법은 개인이 스스로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네. 방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감동을 하면 그 사람은 10사람, 100사람, 수천 사람이 네.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는 공감을 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네. 말하자면 우리의 그 핵심이라고 바라봐야 되죠.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어떻게 공감하도록 만들 것인가. 결국은 컨텐츠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고 개발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전쟁기념관의 향후 네. 굉장히 중요한 역점 사업이 될 것이라고. 네, 그래서 예상합니다. 세계인과 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국장님 덧붙일 거 있으시죠? 전 세계인들과 소통한다는 거는 누가 먼저 하느냐에 중요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흔히 빅데이터라고들 얘기하듯이 먼저 선점하고 먼저 만들어서 세계인과 소통을 먼저 해나가면 여기야말로 세계 평화의 대표적인 네. 상징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대한민국의 전쟁기념관이 그런 평화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관장님 새로운 또 과제를 관장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네요. 좋은 얘기 많이 그러니까 나와서. 국장님이 단장님께 새로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쟁기념관 많이 가봤는데 그 어린이 박물관도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비대면 시대에 이걸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뭐 어린이들 또 신세대들에게 눈높이에 맞추는 콘텐츠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 없을까요? 우리 국장님. 네. 전시나 교육 등에 대한 이제 온라인화된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이제 체험과 교육을 다 온라인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시에 대한 체험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프라인에서는 광장형 전시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시장형 전시, 뭐 네. 시장 통해서 제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전시 형태는 이제 조금 지향되고 오히려 좁은 공간에서 공간과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예. 마치 그 우주선에서 그 에어 그 막 공간 들어갈 때 보면 네네네.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역 게이트 같은 걸 통한 공간과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전시 형태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가상 공간 속에서 그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물론 직접 대면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은 이제 대부분 온라인 콘텐츠의 형식을 찾았을 때는 당분간은 긴급 조치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그 성과가 좋은 혹은 사례적으로 아주 그 젊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컨텐츠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육 관련해서 컨텐츠를 보면 지도로 보는 뭐 역대 그 한반도 국가의 지도자들 하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118만 명이 지금 조회를 하고 있고요. 와, 대박이다. 또 동아시아 역사 4,000년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2, 3분짜리 영상인데도 236만 명이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다면 실제로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연동형 네. 콘텐츠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국장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전쟁의 기억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또 전쟁기념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인간은 그 오감과 또 머리와 가슴을로 세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합니다. 예. 네,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뭐 손으로 만지고 하는 감각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런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생각적인 부분과 머리에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그것을 느끼는 감성적인 네.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분류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쟁기념관은 두 가지 역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체험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그 전시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를 되돌릴 수 없듯이 또 그 기억은 하되 또 미래를 위해서 치유해가는 하나의 치유의 그 역할을 하는 네.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기념관은 기억의 공간이자 네. 치유의 공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평화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네.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시 기능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 치유 기능 플러스 됐습니다. 안식처도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예, 예. 교수님.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힘을 키우고 스스로 지키는 그런 국방력이 확보됐을 때 평화는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기념관의 역할이 있다면 어떻게 힘을 길러야 될지,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전쟁의 그 역학관계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또 경고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네. 국가의 발전이라든가 또 우리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도 더불어 해야 되겠죠. 슬픈 과거만을 되뇌는 그런 그 비관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에 더 나은 어떤 국가를 위해서 향해가는 희망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마무리 말씀. 네. 지금까지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전달하고 그렇죠. 허국 영령들을 추모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네. 이제는 그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을 위해 보다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를 하고 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항구적인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스페셜 게스트 김 박사님 의견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 네. 이거 중에서 또 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잘 오늘 공부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이제 전쟁 기념관이 그냥 상징적인 건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렇게 조금씩 다가오는 공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안 가보신 분 있으시면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필수입니다, 이제는. 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 희망의 꽃을 피운 힘으로 이제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거기에 전쟁기념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평화를 대비하는 이러한 시대에 전쟁기념관의 비전 다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전쟁의 기억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함께 인사하며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